지정차로 잘 아시죠? 대법원까지 갔어요. 이거 10만 원 때문에 5년에 걸쳐서 변호사비도 못 받고네. 변호사 생활하면서 대법원에 선고 들으러 처음 가봤는데 판결을 듣는데 한 5초 걸렸습니다. 결과는 네. 술래바퀴.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 손님을 아예 그냥 모셔놓고 스타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술래바퀴. 이 평소에 손님 분위기와는 좀 다르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기소개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앵그리라이더 이호영 변호사입니다.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좀 저를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느낌이세요? 아니, 그렇진 않은데. 그러니까 전에 하던 방송을 봤는데 네네네. 아니 되게 네, 연기예요. 엄청 연기입니다. 반기시던데 오늘은 아니. 꽤 뭔가 연기예요. 힘이 축 처져 있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아, 않습니다. 제가 이거 주눅이 들어가지고 지금. 술은 드시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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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시간 중에는 술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업무가 아니라 이제 네, 파업에 놀러 오셨으니까 깜짝 놀랐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업무가 아니니까요. 그죠. 네. 저 이혼했으니까 네. 굳이 또 상담할 이유는 없고. 네. 근데 네. 맛은 어떠세요? 너무 맛있어요. 이거 진짜 발렌타인 30년. 그 발렌타인 30년은 처음 먹어보긴 하는데 어쨌든 왜 그러세요? 그냥 달리고 싶어지는 좀 그런 느낌. 진짜로? 네. 나네요. 저희 이런 포부입니다. 네, 손님 오시면 이렇게 30년 쏘고. 자, 한번 이렇게 술래바퀴 오셔서 정말 네. 감사드리고요. 네. 바로 이제 본문으로 감사합니다. 들어가자면 네. 채널명이 네. 앵그리 라이더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앵그리 라이더? 말 그대로 이제 화난 라이더들인데 화를 좀 낼 줄 아는 라이더들이 되자. 라는 마음에서 앵그리 라이더라는 채널도 만들고 지금은 홈페이지도 만들어서 이제 배우님 잘 아시겠지만 네네네. 그 라이더는 이륜 자동차를 타는 운전자들인데 네. 그 면허도 땄고 세금도 내고 이륜 자동차를 몰면서 네. 자동차가 갈 수 있는 도로도 못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네네네네. 자동차 전용 그렇죠. 도로도 못 가고 뭐 고속도로도 못 가고 이러다 보니까 화가 너무 나가지고 좀 같이 모여서 화를 좀 제대로 한번 내보자. 네. 근데 그게 화를 자기들끼리 막 내고 있는 거 말고 네. 국가기관에 좀 몰려가서 화도 내고 소송도 좀 하고 그다음에 뭐 탄원서도 내고 민원 신청도 제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들의 좀 빼앗긴 권리를 함께 되찾아보자. 네네네. 이런 취지로 앵그리 라이더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화가 많으신 편인 거예요? 화는 원래 저는 제 스스로 화를 잘 안 낸다고 생각했는데 진짜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은 화를 풀려고 타는 건데 네. 화를 그런데 풀려고 타다가 화 나는 상황이 많죠. 예를 들어서 어디 도착했는데 네. 다 같이 들어가는 와중에 나 혼자만 못 들어가 갑자기. 왜 어디를 못 들어가요? 오토바이 들어오면 안 된다. 저렇게 다니니까 남도 화내게 만든다니까. 아니 근데 보면은 네. 실제로 저는 이제 압구정에 도산대로에 사무실이 있는데 아하. 거기 장난 아니거든요. 장난 아니죠. 네, 네. 더워가지고 문을 열면 바로 닫아야 돼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맞습니다. 말이 뛰어다니고 뭐 황소가 다니고 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시끄러운 차량들 중에 사실은 네. 뭐 이륜차도 있지만 그냥 뭐 슈퍼카들도 많고 그런 네. 시끄러운 차들은 다 놔두고 자꾸 이륜차만 뭐라고 하니까. 이 얘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판사님한테도 막 이렇게 들이대시고 뭐 이러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저는 화를 안 냈는데 네. 주위에서는 재판 끝나고 나서 네. 왜 이렇게 판사한테 화를 내냐고. 톤 자체가 좀 약간 높지 않으신데 지금도 보면. 얌전하지 않습니까? 그걸 좀 더 지켜보고요. 근데 저는 그 재판 저 기억나는데 네. 보령 해저 터널이라고 있어요. 네네네. 그 오토바이 못 가는 터널이 하나 있는데 네. 그 터널에 이제 이륜차 통행 허용하게 해달라는 재판 하다가 보니까 재판부가 너무 화가 나게 하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화를 이렇게 이제 그때 생각하니까 더 화가 그래서 이분 연기력까지 갖췄네요. 그래서 오늘. 그때 생각하니까 좀 화가 나요. 네네네.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잖아요. 네. 그 계기는 어떻게 갑자기 운영하시게 된 거예요? 내 변호사 사업에 좀 도움이 돼야겠다 뭐 이런 보관이세요? 아니면 진짜 순수하게 화가 나서 라이더로서 뭐 이런 부분이세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네네. 그 변호사 사업에 도움이 되려면 앵그리 라이더 채널을 빨리 닫아야죠. 그 네네네. 팩트입니다. 예. 남는 장사가 아니죠. 네. 그리고 뭐 어차피 일하는 것도 그렇고 뭐 사는 것도 그렇고 다 결국은 본인이 뭔가 좋아하는 거 하려고 일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뭐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일을 하면서 조금 짬을 내서 이륜차 관련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 문제가 하나씩 보이는데 제일 큰 문제는 자, 거기 들어가시지 말고 거기까지 거기까지 들어가시면 안 된다. 네. 괜히 뭐 오늘 내가 얘기를 안 해도 돼. 막 그냥 그치. 술래바퀴. 자, 그 보유 중인 바이크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뭘 보유하고 계신지. 저는 지금 그 이탈리아의 모토 구찌라는 그 브랜드의 V7 스페셜, V7 3 스페셜을 지금 타고 있습니다. 아, 이쁘죠. 네. 그럼 이뻐요. 네. 아, 또 그냥 일반 V7이 아니라 또 거기서 네. 스페셜로. 네. 이제 모토 구찌를 네. 산 날이 기억이 나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집 앞에 그냥 눈길이 간 곳에 너무 예쁜 바이크들이 쫙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에 이렇게 홀린 듯이 네. 걸어 들어가서 거기 사장님한테 이거 시동 한 번만 걸어봐도 되냐고. 아, 예. 그렇게 해서 시동이 딱 걸리는 순간에 네. 아 내가 이걸 사겠구나. 면허가 있으셨어요? 면허는 그 대학 다닐 때 이미 땄죠. 대학 때 네. 이미? 네. 그럼 대학교 때 이미 라이더셨던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예민한 이슈입니다. 왜요? 왜냐면 뭘 봐하셨구나? 저희 부모님은 모르셨거든요. 부모님. 네. 부모님. 그래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2002년도에 네. 그 월드컵의 광풍이 불어닥칠 그렇죠, 때 2002년도 네, 어마어마했죠. 저는 대림의 마그마라고 아니 그때 핫했어. 대림마 그 빨간 마그마 네. 저의 눈에는 그 마그마가 네. 할리처럼 보였어요. 뭐 대체품으로. 네, 그래서 너무 예쁜 그 마그마를 타고 학교에서 집까지 버스로 한 30분 정도 밤에 네. 가야 되는데 버스가 자꾸 끊기니까 음. 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집에 가야 되는 모범생인데 집에 버스가 끊길 때까지 공부를 하신 거예요? 마신 거예요? 그 이제 인생 공부를 했죠. 마시고 뭐 그러니까 걸어가야죠. 근데 사람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술자리에 술을 그러니까 저녁 때 진짜 한 잔 먹고 술이 약해서 못 먹는데 끝까지 남아 있었어요. 저는 항상. 또 그 만남을. 네. 근데 그 만남이 꼭 12시 반에서 1시 사이에 끝나요. 그리고 버스 막차 시간은 12시 40분에 제기시장에. 딴 사람들은 어떻게 가요? 다른 친구들은? 보통 안 가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모범생이었다고. 저는 집에는 들어갔다. 잠은 집에 들어가서 한달 자고 네. 제 친구들은 다 이제 그 골방으로 몰려가고. 거기 자취하는 친구나 네. 뭐 이렇게.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자취방 하면 기억나는 게 네. 거북선이 있어요. 거기 가면 그 자취방에 네. 그 까만 재떨이에 네. 하얀 담배꽁초들이 아우. 거북선처럼 꽂혀 있어가지고 네. 그게 생각이 나요 갑자기. 그럼 출퇴근도 가끔가다 라이딩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출퇴근을 이제 날씨 좋고 이런 날 네네네. 차를 놔두고 이제 모터사이클을 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네. 또는 재판을 갈 때. 법원에 갈 때? 네, 법원 갈 때 또는 뭐 구치소 갈 때 이렇게 타고 갈 때도 있죠. 구치소라면 이제 뭐 피의자건 피해자건 의뢰인을 만나러 갈 때. 저의 의뢰인께서 구치소에 갇혀 계시면 네네. 제가 출장을 가거든요. 구치소로. 예. 그러면은 이제 구치소는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 보면은 보통은 민원인 들어가는 주차장과 네. 변호인 접견용 주차장이 나눠져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럼 뭐라 모르겠네요. 저쪽으로. 그럼 저는 가서- 이제 변호인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아저씨가 놀라죠. 배달은 저쪽으로 가시면 된다. 그래서 접견왔는데요? 라고 하면 막 흠칫 놀라면서 뭐 신분증 보여달라고. 술래바퀴. 대한민국 1인차 관련법이 개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제가 진짜 개판이라고 얘기했나요? 여기 이렇게 써 있는데 자 그럼 이건 편집하고 엉망이다라고 하면 되죠. 엉망.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1인차 관련법이 네. 본인께서 보시기에는 법조인으로서 네. 좀 엉망인 부분들이 꽤 있다. 엉망이죠. 네. 그러면 이제 현재 담당하신 사건들도 있잖아요.
많죠. 실제로. 네네네. 네. 그 중에 가장 뭐 요즘에 핫한 사건,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네. 이 주차장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야, 이거는 진짜 좀 황당한 사건이긴 한데 네네네. 이제 보통 아파트 주차장들이 그죠? 주차 구역을 받잖아요. 네. 그 자기 평수에 맞춰서. 그죠? 뭐 한 대니 두 대니 이렇게 네. 봤죠. 그래서 지금 저의 의뢰인은 두 대를 가질 수 있는 평수예요. 네네네. 근데 한 대는 자동차, 네. 한 대는 모터사이클. 네. 근데 그러면은 두 칸을 쓸 수 있잖아요. 두 대를 왜 그렇죠. 웃으시죠? 아, 이론적으로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네. 네, 그래서 이런 두 식으로. 칸을 쓸 수 있는 분이 거기는 근데 또 공교롭게도 주차난이 심각한 아파트 단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낮에 그 네. 두 대를 댈 수 있는 공간에서 이륜차를 대놓고 밤에 이제 차가 돌아오면은 이륜차를 빼고 네. 자기 차를 대는 것이 이제 남들 눈에는 완전 얌체로 보이는 거죠, 이게. 아, 까리하네요. 근데 이제 우리 의뢰인은 억울한 것이 자기는 두 대를 쓸 수 있는 네네네. 관리비도 내고 평수여서 한 칸을 돌려가면서 쓰는 건데도 남들이 보기에는 이 이륜차를 어디 주차 구역 안에 대느냐 이러면서 막 각종 테러를 당하고 테러까지. 네, 막 누가 침을 뱉어놓고 간다든지 네. 뭐 심지어는 이륜차를 쓰러뜨려서 네네네. 옮겨놓고 거기에 자기 차를 대놓기도 하고. 아, 도대체 어디 아파트인지 되게 궁금하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사건은 그 이륜차 운전자를 제가 대리해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 중인 사건이에요. 관리사무소 N 그렇죠. 입주자 대표. 예, 네. 입주자 대표회의. 네, 거기를 상대로 이제 이륜차의 주차권을 보장하라. 그래서 그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이게 뭐냐면은 그 아까 우리 뭐 구치소나 법원이나 구청은 공적인 공간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아파트는 사적인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그 개인들 간의 그 규약이 규율하는 공간인데 여기에서도 이륜차의 주차 권리를 좀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거는 뭐 결과를 쉽게 제가 예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파트 입주민들의 반응은 그럼 아직 모르시겠네요? 이게 결국은 우리가 입주자 대표회의를 상대로 요구한 게 그 이륜차가 구획 내에 주차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죠.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륜차 주차 구획 내에 주차하면은 그 벌과금처럼 30만 원을 끊는다는 거예요. 아파트 내에서요? 아파트 내에서. 자기네 자체 규약, 네. 규약이나 한 뭐 달에 그렇게 무슨 그 조항으로? 주차비가 한 5만 원 정도 하는 아파트에 네네. 이륜차를 여기다 대면 30만 원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차 규약은 무효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30만 원을 끊으셨어요. 이미 이분이 거기 안에 댔다가. 와. 그래서 30만 원 청구 이거에 대한 채무가 부존재하다라는 걸 확인해 달라.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지금 싸움을 이제 막 시작한 단계입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나죠. 이런 거 네네. 보면.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이 의정부 서부로 이륜차 진입. 네. 이건 또 뭐 큰 성과를 거두셨다고. 네. 배우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네네네. 이륜차 타시는 분들이 사실은 그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네. 여러 소송을 했었어요. 예. 뭐 헌법 소원도 뭐 5차례나 제기됐었다고 네. 하고, 근데 그러한 소송 중에 처음으로 이긴 사건이 바로 이 서부로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의정부 서부로의 의정부 경찰서장이 이륜차의 통행을 전면 금지했어요. 그 5년간 3건의 사망 사고가 그 서부로라는 약간의 고속화도로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로, 네. 그러니까 그 경찰서장의 논리는 되게 간단합니다. 이륜차 사망 사고가 발생해? 이륜차 못 가게 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모아서 네. 한 2,000명 정도가 소송을 네. 제기했고, 네. 잘하셨네요. 1년 넘게 소송을 해서 법원에서 그 의정부 경찰서장의 통행금지 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판결을 내려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기 서부로에 이륜차가 다니고 있어요. 그럼 그런 실 사례를 정확히 만드신 거네요. 그렇죠. 첫 네. 번째 승리라고 할 수 있죠. 네, 아주 반색할 만한 사례입니다. 네. 그 의정부 서부로 관련해서 또 뭐 씁쓸한 에피소드도 있으시다고. 거기가 뭐냐면 서부로는 약간 고속화도로여서 네. 이제 아파트 단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를 경찰서장이 못 가게 하니까
이제 라이더들이 그러면 거기 못 가게 해? 그럼 우린 시내로 갈게. 이러면서 아파트 단지대로 막 이제 다니는데 야간에 이제 이분들이 모여서 막 다니다 보니까 주민들이랑 막 시비가 붙고 막 이런 게 이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막 다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안타까웠던 적이 있죠. 이게 소송을 통해서 우리의 통행권을 확보하는 이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 한편 그 와중에 지역 주민들로부터 이런 반감을 막 사는 일이 발생되니까 네네. 어떤 거기에 나가서 모여있는 그분들의 마음은 너무 이해가 되는데 네. 그들에 대한 어떤 그런 반발이나 시민들의 불편함으로 인한 그러한 고통 이런 것들이 저를 되게 괴롭게 했었죠. 왜냐하면 그 사단이 나는 계기를 제공한 게 결국은 저의 소송이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라이더들이 어그로 끌었네요. 그렇죠. 되게 네. 정리를 깔끔하게 해줘요. 제가 그 그렇죠. 말이 생각이 안 나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어그로라는 건 약간의 고의가 있어야 되는 건데 네. 그분들이 어그로를 그렇게 끌 고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권리를 주장하겠다라는 네. 일종의 표현으로 네. 그렇게 야간에 아파트 단지를 주행을 네. 했는데 네. 좋게 말하면 어그로고 나쁘게 말하면 네거티브하게 얘기하면 그냥 시위를 한 거잖아요. 소음으로. 그래서 그때 제가 좀 그때 그 자리에 있던 분이 사실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 응원의 한마디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사실은 그분께 좀 뭐라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거 큰일 난다.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에 불법 시위죠. 여러 명이 모여서 네. 그러한 활동을 하는 거 그거는 야간 집회로 보일 그 규율이 할 수 허가도 있는 못 거. 받은. 근데 너무 혹시 법대는 아닙니다. 저는 떳떳하게 싸우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 불법적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자리에 계신 분한테 네. 내가 만약에 경찰서장이면 네. 거기 계신 분들 싹 다 체포할 수 있습니다. 빨리 해산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조금 와전돼서 이 변호사가 자기들 그렇게 활동하는 거를 또 되게 엄청 디스했다라고 소문이 났다고 하는 좀 씁쓸한 이야기를 들었죠. 제가. 근데 이제 참 그런 것 같아요. 라이더들이 사실은 100명이 있으면 네. 100명의 다른 캐릭터가 있는 공간이 바로 라이더 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저와 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과도 어떻게 하면 뭔가 좀 같이 할 수 있는 건 없을지 네. 이런 거를 항상 고민하는데 네. 답이 안 나오는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제가 법원에 가서 변론을 할 때 네. 판사가 저에게 보였던 적개심이 가장 센 재판 중에 하나였어요. 그게 제가 변론하고 있는데 이제 그 변론의 취지는 이거였거든요. 안전한 도로를 놔두고 못 가게 하면 시내 복잡한 도로로 가면 더 위험해지고 사고도 많이 나고 잘 아시겠지만 가장 많은 라이더들이 목숨을 잃는 곳이 교차로지 않습니까? 네. 시내예요. 예. 교차로에서 막 트럭에 깔리고 뭐 불법 유턴하는 차량이랑 죽고 이러는 근데 교차로 사망 사고가 이렇게 많다라는 제가 변론을 하고 있는데 판사가 그 끄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 싫다고. 왜 이렇게 이런 잔인한 그런 걸 보여주냐 자기한테. 그래서 이게 현실이다. 그렇게 아니, 뭐 법원에 계신 분이 무슨 또 잔인한 걸 뭐.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 의정부 서부로 재판에서 소송을 시작할 때 집행정지 신청이라는 걸 하고 그 다음에 본안 소송으로 가는데 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막 하기 직전에 그 야간 시위가 벌어졌었고 네. 집행정지에서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 야간 불법 시위. 네, 그거를 기각을 시켰었어요. 저는 네. 당연히 받아들여질 줄 알았는데 어후. 그랬는데 어쨌든 뭐 그래서 집행정지에선 졌지만 본안 소송에선 이겨서 네. 다행히 어쨌든 지금은 서부로를 잘 다니고 있죠. 근데 자동차 전용 도로 있잖아요. 네, 네. 이 이륜차 진입을 막을 법적인 근거가 진짜 존재하는 건가요? 네, 법적인 근거가 명확히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도로교통법 63조에 네. 이제 이륜차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알기로 헌법 소원도 제기됐었던 거거든요. 네네. 도로교통법 63조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라는 네. 청구가 계속 됐는데 5차례나 기각됐죠.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자동차인데.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사실. 네. 차니까. 차니까. 배기가스 검사를 하지 말든가요. 2년에 아니, 한 세금을 번씩. 내지 말든가. 그렇죠. 세금도 네. 내지 말든가. 자동차가 아니라고 하든가 그러면. 그러면 뭐
바로 이제 뭐 자동차 전용 도로는 그놈의 63조 이게 이제 네. 위헌이 되지 않는 한은 네. 개인적으로 저는 고속도로는 바라지도 않아요, 사실은. 왜 안 바라십니까? 돌려서 고속도로. 근데 자동차 전용 도로는 네. 제발 좀 풀어줬으면 좋겠는 게 지방을 가다 보면 분명히 저 도시를 자동차 전용 도로를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데 여기를 못 하니까 저 도시를 꾸역꾸역 가로질러 가야 되는 거예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남쪽으로 내려갈 때 천안, 전라도 쪽으로 가면 전주, 심지어 경상도는 대구, 물론 이제 문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부산을 갈 수도 있지만 그런 데들이 되게 많아서 네. 자동차 전용 도로는 정말 제 죽기 전에 좀 어떻게 좀 약간의 우리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주장을 하자라는 네, 취지인 통념상. 거죠. 네. 그러니까 아니, 법대로 싸운다면 고속도로도 다 해야죠. 가야죠. 네. 왜냐하면은 다 다른 나라에 가면 네, 가장- 아니 배우님이나 저나 해외 나가면 고속도로 주행 가능하잖아요, 유린차로. 그죠. 요즘 일본에서 고속도로 엄청 많이 탔는데 네, 네, 그러니까. 150cc 스쿠터로도 탈 수 있는 게 고속도로. 네,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 라이더들만 뭐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런 거죠. 네. 아 그런 건가요? 아니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네. 아니 근데 또 비슷한 사건이 있잖아요. 네. 그 보령 해저 터널. 예. 여기 지금 진행 중이죠. 네, 그것도 지금 1년 넘게 그러니까 재판하고 이제 있고. 터널을 네. 지나가자, 지나가게 해달라 네. 이거죠. 사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똑같은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서부로랑. 보령 해저 터널과 서부로의 공통점은 일반 도로라는 거예요. 맞아요. 네. 왜냐면 자동차 전용 도로랑 고속도로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도로들이고 서부로나 보령 해저 도로교통법 터널- 63조에 의해서. 네. 근데 거기 서부로와 보령 해저 터널은 도로교통법 6조 제1항 2항에 따라서 경찰서장이 통행을 금지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 싱겁다. 그러니까 뭐냐 이런 거죠. 도로가 도로의 특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갑자기 낙석이 떨어진다든지 네네네네. 아니면 교량이 막 무너지려 그래. 그러면 누가 막아야 되겠어? 경찰이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도로교통법 6조에 보면은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뭐 통행 금지의 대상 구간 기간을 정해서 막을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경찰서장이 네. 그거를 남용하는 거죠. 멀쩡한 도로의 통행을 갑자기 자기가 봤을 때 사고가 나 막아. 또는 거기 보령 해저 터널 같은 경우는 해저 터널이니까 막아. 약간 이렇게 된 거예요, 진짜. 그래서 거기도 지금 소송을 1년 넘게 하고 있고 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뭐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술래바퀴. 2주의 원픽 바투코 시간입니다. 홍의주가 추천하는 바투코 안동댐입니다. 안동시 낙동강 하구에 위치한 도로로 산과 호수의 경치도 절경인데 조각공원, 폭포, 시스탑, 박물관 등 구경거리도 아주 많은 드라이브 코스입니다. 드라이브를 즐기며 중간중간 바이크를 세워놓고 내 에마 사진 찍기도 정말 좋겠죠. 그리고 안동하면 바로 안동찜닭. 월령도 인근에 위치한 이 안동 땡 대감 식당도 방문해 보세요. 여기는 찜닭집이라 찜닭은 당연히 맛이 좋고 안동 강고등어가 아주 일품인 집입니다. 꼭 드셔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뷰 맛집인 점 잊지 말고 방문을 해보세요. 이번 주말도 이렇게 서울 근교나 대도시 근처 라이딩 코스 말고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안동댐 어떠신가요? 그럼 저는 다음 2주에 원픽 바투코에서 찾아올게요. 안녕. 그래서 또 네. 이제 또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것도 핫하죠. 핫해요. 예, 이륜차를 타는 분들한테 되게 핫합니다. 배기소음 단속. 네. 네, 저희 술래바퀴가 네. 이 배기소음 관련해서 이 정보를 잘못 전달했다라는 네.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방송 출연하기 전에 네네네. 이거 봤죠. 또 저는 이제 공부를 하니까 예. 그래서 퀴즈가 나오는데 네네. 와 거기에 그 다른 퀴즈 제가 다 틀렸고 저도 한번 풀어봤거든요. 네네. 너무 어려워. 그래서 오늘 저 퀴즈 좀 예. 살살 좀 퀴즈 직접 얘기하시죠. 근데 그 전 영상에 보니까 그 현행 우리 배기소음 기준이 95데시벨로 강화됐다라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 현행 우리 그 이제 법에 네. 배기소음은 여전히 95데시벨이 아니라 105데시벨. 오. 요게 지금 그
그 혼선을 주고 있어요 사람들한테. 아, 우리 저기 우회전처럼요. 네, 맞아요. 이게 우회전이 언제 가도 될지 지금 좀 헷갈리잖아요. 아, 저는 이제 완전히 파악했습니다. 아, 저는 아직 네. 모릅니다. 단속당하면 싸우려고 완전히 공부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105dB이 95dB로 기준이 바뀔 뻔했어요. 바뀔 뻔, 네, 바뀌지 않았다가 그렇죠. 팩트인 거잖아요. 네, 바뀔 뻔했다가 안 바뀌었는데 네네네. 사람들이 바뀐 것으로 인식하게끔 되는 상황이 됐어요. 이거 좀 어렵죠. 아니 우회전과 비슷한 거죠. 네. 네. 이게 뭐냐면은 기준은 여전히 105dB로 안 바뀌었는데 네. 문제는 95dB 초과 이륜차에 대해서 운행을 제한하는 지자체들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조금 이해되셨습니까? 네.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현행법상 이거 바꿔 말하면 현행법상 그 98dB 예를 들어서 네. 98dB은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합법이죠. 합법이죠. 현행법상. 네. 네. 근데 그 합법인 이륜차를 통행을 못하게 하는 거는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불법 아닙니까? 그것도 합법인 거예요. 지금 상황. 왜냐하면 법에 규정이 생겨버려가지고. 법의 하위 조항으로 규정이 생긴 네. 거예요. 그래서 환경부 장관이 아주 나쁜 분인데 나쁜 분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나쁜 분이라면 나쁜 분인 거지 왜 웃는 거예요. 거야? 어? 배기소음금을 강화하겠다라는 그 보도 자료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네. 그 소음 저감을 위해서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배기소음 기준을 그렇게 강화하면 소음이 줄어드느냐? 지금 소음이 줄어들었으니까 아까도 막 시끄럽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소음이 줄어들려면은 단속 규정을 정확하게 만들고 실질적인 단속이 되는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단속을 제대로 안 해요 일단. 엄청 시끄러운 이륜차나 엄청 시끄러운 자동차가 가도 단속을 단 한 번도 안 하거든요 보면. 그런데 지방은 더 심하죠. 네, 아예 안 하죠. 단속을 안 하면서 엉뚱하게 합법인 이륜차의 통행만 못하게 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95dB 초과 이륜차는 엄연히 합법인데 청주시나 뭐 지금 종로구 팔각정 네. 이런 데는 야간에 만약에 거기에 갖고 갔다가 98dB 이륜차를 갖고 갔다 단속당하면 과태료 내야 돼요 10만 원. 그런 상황. 그래서 지금 청주시도 소송 8명 모아가지고 제가 소송하고 있거든요. 40만 원 받고 청주시도 가고 종로구 또 소송 지금 최근에 제기했고 네. 네, 그렇게 소송을 통해서 아니 잠깐만요. 네, 얼마요? 40만 원 받고 제가 지금 청주에 재판 다니고 있습니다. 8분이면 여덟 명. 5만 원씩 5만 내는 원씩 걷어서 제가 그래서 그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제가 45만 원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450만 원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 정도는. 아, 그렇진 않아요. 저도 이제 갔다 오면서 네. 경제가 이렇게 뭐 이런 얘기를 내고. 그럼 현재 네. 배기소음 측정 기준 자체가 엉망인 거죠? 그러니까 배기소음 측정 그 기준도 사실은 뭐 네. 엉망이다 말다 나갈 필요도 없이 아, 필요도 없이. 네, 네. 배기소음을 기준으로 네, 네. 단속을 하는 게 되게 멍청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뭐냐면 배기소음이라는 거 잘 아시겠지만 네네네, 알죠.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단속하잖아요. 아, 그렇죠. 정지 상태에서 기어를 중립으로 놓고 네. 그다음에 뭐 RPM을 뭐 5,000에서 뭐 8,000인가요? 뭐 이렇게 네네네. 당긴 상태에서 뭐 15cm인가를 띄워놓고 측정하는 거거든요. 네네. 이거는 뭐냐면은 이륜차를 정지 상태에서 시끄러운 상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그렇죠. 측정하는 거죠. 네. 근데 실제로 이륜차가 주행을 할 때 나는 그 소음은 가속 주행 소음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주행을 할 때 나는 그 가속 주행 소음이 시끄러운 오토바이들을 단속하면 되는 건데 실제로 배기 소음은 그런 소음과는 무관한 소음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배기 소음의 의미는 뭐냐면 차량을 그 제작차나 운행차 그 인증할 때 네. 출고 당시에 그 배기 소음이 있잖아요, 측정값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나중에 단속을 해봤는데 출고 당시에 배기 소음이 예를 들어서 뭐 98이야. 네. 근데 나중에 단속을 해봤는데 그게 110이 돼 있어. 그러면 뭘 의미할까요? 튜닝? 그렇죠. 네. 불법으로 튜닝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렇죠. 그렇죠. 그게 예를 들어서 배기소음이 뭐 103dB이라고 하는 이륜차가 있다고 치면 네. 그 이륜차가 주행을 할 때 나는 소음이 103dB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주행을 할 때는 보통 제 이륜차가 102dB 찍히는데 V7이요. 네. 근데 그게 실제로 주행할 때 나는 소음을 제가 얼마 전에 측정해 봤거든요. 네. 67dB 나와요.
그러니까 도로의 제한 속도를 맞춰서 주행을 네, 해보니 주행을 하면. 그래서 이게 지금 배기소음을 기준으로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거는 제가 비유를 하자면 과속으로 비유를 하면 200km로 주행할 수 있는 차량은 다 못 다니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네, 차량의 그런 재원을 가지고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배기소음 측정 이게 문제가 엄청나게 많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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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 지정차로 관련해서 또 개인 소송도 해주셨다고. 그건 개인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것도 참 안타까운 게 지정차로 잘 아시죠? 네, 도로를 반으로 나눠서 네. 이륜차는 오른쪽으로만 가라. 네. 특히 오른쪽에는 버스와 트럭이 다니는 그 오른쪽. 그죠. 네, 거기로만 가고 왼쪽은 추월할 때만 갈 수 있게 돼 있는 건데 이제 저의 이제 유튜브 구독자 중에 한 분이 아침에 출근하다가 앞에 가고 있는 트럭을 추월하려고 왼쪽 차로로 들어간 거예요. 네. 왼쪽 차로로 가서 추월을 하려고 하는데 트럭이 한 3대 정도 가고 있으니까 왼쪽 차로로 가서 잘 아시겠지만 뭐 쭉 한 100m, 200m 주행하잖아요. 보통 네. 추월할 때. 그죠. 네. 근데 경찰이 딱 그 부분만 찍은 거예요. 그래서 왼쪽 차로로 갔다고 해서 네. 이제 벌금을 부과해서 네. 정식 재판까지 했던 그런 사건인데 와. 대법원까지 갔어요. 이걸 10만 원 때문에 오 마이 갓. 5년에 걸쳐서 오? 소송을 했죠. 어떻게? 결과는 네. 무죄를 받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때 제 나름대로 저는 변호사 생활하면서 대법원에 선고 들으러 처음 가봤는데 네. 너무 떨려가지고 저도 네. 보통 판결 선고 나는 날 변호사들 안 가거든요. 네. 가도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네. 근데 그날은 저도 너무 긴장되고 그래서 같이 대법원까지 대법원이니까. 가서 네. 그 판결을 한 30분 동안 기다렸다가 네. 판결을 듣는데 한 5초 걸렸습니다. 5년 걸려서. 그렇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끝. 다음 사건 이렇게. 근데 뭐 되게 진짜 열받는 사건이었는데 그 지정차로 자체가 일단은 대단히 부당한 것이다 보니 법원의 논리는 심플해요. 지정차로제가는 법은 법이다. 악법도 법이다. 우리는 그런 주장을 한 거죠. 이 법은 위헌이다. 근데 그 위헌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지정차로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저희가 제기해놔서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입니다. 아니, 근데 이 지정차로 관련된 법이 네. 70년대 낡은 맞아요. 사상에 의해서 나온 법이라는 그 제가 얘기잖아요. 이게 법의 연역을 쫙 찾아보니까 네. 1970년대 지정차로제가 생겼고 그때 지정차로는 합리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저배기량 이륜차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 저속 이륜차, 그러니까 저속 전기차나 우마차 이런 것들, 버스, 트럭 이런 거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 빨리 갈 수 있는 차량만 왼쪽으로 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1970년대에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리다는 거죠. 지금은 뭐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이륜차를 왼쪽 차로로 가게 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해외 사례를 다 봐도 다 이륜차가 왼쪽 차로로 다니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렇다. 아니 제 유튜버에 팔로워 뭐 얼마 되지도 않지만 제가 이렇게 1차선이나 이렇게 주행을 하면 그렇게 댓글 다시는 분이 있어요. 지정차로 위반이라고. 네. 맞아요. 그러면 저는 조용히 답글을 달지 않고 삭제하죠. 그렇죠. 말대꾸하기도 싫으니까. 그래서 요거 지정차로도 바꿔야 돼요. 이 지정차로 관련해서 사건이 그럼 계속되고 있겠네요, 이것도. 왜냐하면은 이렇게 법이 엉망이면 보통은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주차 문제 같은 경우는 단속을 잘 안 하잖아요. 주차장이 엉망이니까. 이해 안 하죠. 네. 근데 지정차로는 법이 엉망인데 경찰이 신나게 단속을 해요. 곳곳에서. 약간 내가 봤을 때 세수 확보 차원에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특히 주말이나 아니면 출퇴근 시간대에 딱 캠코더 단속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정차로는 단속되는 케이스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정차로에 대해서 헌법 소원이 만약에 나중에 인용이 되면 이 헌법 소원의 재미있는 점은 뭐냐면 어떠한 법률이 위헌 선언이 되면 그 전에 그 법률 때문에 처벌받은 사람들이 복권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법원까지 가서 또
벌금형을 무죄 받지 못한 그분도 네네네.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지정차로제 위헌 결정이 되면 네. 다시 벌금 낸 걸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럼 벌금 얼마나 내셨어요? 10만 원을 내셨죠. 네. 5년을 싸워서. 10만 원. 제가 그 5년을 변호사도 열심히 했는데 진짜 지금도 생각하면 되게 분해요. 그거는 진짜. 대법원까지 가셨는데. 그렇죠. 네. 변호사비도 못 받고 5년을 5만 원 받고 냈는데 네, 진짜 어떻겠습니까? 지금 5만 원 받고 5년간 촬영하라고 하면 하시겠어요? 해줘. 아유, 되겠어요? 네? 갑자기 화나네. 갑자기 되게 앵그리 라이더. 네. 앵그리 라이더 느낌. 앵그리 액터. 네. 네. 그런 느낌. 하여튼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서명 운동도 받고 계시다고. 제가 받고 있는 서명이 좀 많습니다. 네.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명 혹시 하나도 안 하셨습니까 아직? 네. 이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제가 좀 또 화가 살살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서명 운동으로 법이 바뀔 네. 수 있어요. 완전 바뀔 수 있죠. 에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아 진짜요? 그럼요. 왜냐하면 최근에 그 배기소음 네. 기준이 강화될 뻔했다가 네. 강화되지 않았던 거 그것도 결국은 라이더분들이 서명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그 서명 받은 거랑 의견서랑 첨부해서 국회도 찾아가고 규제개혁위원회도 가서 이야기도 하고 해서 결국은 그 기준 바뀌는 게 막아진 거거든요. 그게 또 뭐 어정쩡하게 뭐 이런다 저런다 하다 흐지부지 된 게 아니라 결국엔 네. 서명 운동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막은 거예요? 그럼요. 그 환경부 장관이 추진하던 정책을 우리 라이더들이 막아낸 거죠. 서명을 통해서. 네. 서명을 모아서 국회에도 이야기를 하고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저 이호영 혼자 가서 뭐 얘기한다고 네네. 막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서명을 해주는 사람들이 몇천 명씩 뒤에 있으면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명을 하고 뭉쳐서 무언가 이야기를 하네? 그럼 국회나 정부에서 그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죠. 특히 지금처럼 사람들의 어떤 목소리가 더 분출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우리가 서명을 하고 이런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힘이 있어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도 빨리 서명하는 걸로. 그러니까 여태 안 하셨다. 링크도 올리고, 네. 저 네. 바툼에도 올리고 그러겠습니다. 술래받기. 이륜차 관련 업무를 시작한 것 중에 후회해 본 적 없어요, 혹시나? 아까도 뭐 5년 걸리고. 제일 화딱지 나는 거는 그런 거죠. 네. 그냥 냉정하게 진짜 이륜차 관련된 소송이 제가 다른 업무 하는 거에 비해서 돈은 안 되는데 네. 오히려 일은 더 많이 해야 되니 회사에 눈치 안 보이세요? 회사의 눈치가 보였던 적도 있죠 예전에 특히나 제가 역시나. 왜냐하면은 회사가 굴러가려면 돈을 벌어와야 되는데 변호사가 네. 변호사가 뭐 수천 명씩 있는 게 아니라 몇 명 뭐 이제 10명 정도 남짓한 그런 사무실에 변호사 한 명이 감당해야 되는 매출이 있거든요. 그 매출을 할 시간에 제가 막 이륜차 돈도 안 되는 거 하고 있으면 네. 동업자들이 이제 그 분위기가 안 좋고 뭐 그런 거 있었죠. 지금 그래서 그런 눈치 안 보려고 네. 엄청 열심히 돈 되는 사건도 되게 많이 하고 하니까. 그럼 일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주 일상. 7일 일을 하고 있죠 지금. 어우. 주 7일. 하여간 이렇게 계속 이륜차 관련 법적인 얘기를 이호영 변호사와 나눴는데 네. 이 또 대중들에게 이륜차도 자동차다 네. 라는 이 말을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다고 네. 하셨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이륜차도 자동차다라는 건 사실 너무 당연한 그렇죠? 거죠. 당연하죠. 네. 근데 그 당연한 게 이제 당연한 게 아닌 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시겠습니까? 당연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면서 권리를 주장해야죠. 네. 네, 최근에 보면 이렇게 횡단보도에서 내려서 스쿠터를 밀고 건너가서 맞아. 시동 걸고 가는 뭐 배달하시는 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 그 전에 모르겠다. 하여튼 지금 내려서 이렇게 딱 걸고 네. 시동 잘 걸고 스쿠터는 충분히 밀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와 세상이 많이 변하긴 변했구나. 네. 이 변한 만큼 네. 현행법도 네. 따라가 줘야 될 시대가 되는구나. 네. 라고 맞습니다. 느끼죠. 네. 맞습니다. 저 너무 공감하고 근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 이륜차 타는 사람들 중에 솔직히 네네. 개차반으로 타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그럼 뭐 이륜차 타는 사람만 그러냐 우리나라가 어디? 제가 늘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자동차 운전자는 그게 없냐? 똑같잖아요. 네, 똑같은 비율로 똑같이 개차반을 운전하는 자동차 운전자들 너일 수도 있고 나일 수도 있고 이쪽일 수도 있고 저도 뭐 그런 적 있어요.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사실. 그거면 그런 개차반 행위를 단속해야지. 네, 왜 이륜차만 네. 저지먼트 하냐? 그러니까요. 그런 부당한 네. 대우를 당했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가만히 있으면 계속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움직여야 된다. 네, 움직여야 되고 그러려면은 배우님이 서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거 다 누구 때문이다? 제 탓이다. 아 그럼요. 가만히 있었던 내 탓이다. 가만히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이준님께서 진행을 하시는데 자 바톤을 넘깁니다. 너무 많이 기다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니 아니, 그늘이 내려가게 하세요. 아, 티나나요? 예, 오늘도 유퀴즈 대신 박퀴즈 시작할 건데요. 네. 제가 지금부터 문제를 내드릴 거예요. 네. 자신 있으신가요? 자신이 솔직히 되게 없어요. 네, 오늘 진짜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 네. 아니 그래도 저기 제일 전문가신데. 아니, 그러니까 아마 이런 맞출 것 거야. 때문에 내가 더 부담돼 지금. 저는 틀렸으면 좋겠어요. 한 번도 틀리신 분이 없어가지고. 네, 문제 네. 드릴게요. 네. 이번 문제는 브랜드와 역사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1886년 시작된 오토바이 산업은 그 오랜 역사만큼 다양한 제조사와 브랜드의 탄생을 이끌어왔는데요. 그중 이 브랜드는 1901년 설립된 제조사입니다. 자전거 경주 기획자이자 챔피언이었던 창업주가 가솔린 엔진 기반의 자전거를 만들기 위한 회사로 1911년 맨섬 키티 대회에서 1, 2, 3위를 모두 석권한 기염을 토해내기도 했습니다. 초기부터 높은 품질과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인기를 얻었으며 오늘날까지도 많은 라이더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 나 최초로 틀린 드릴까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네. 아, 인터넷 30초 검색 어떠세요? 네. 야 이거 너무 어렵다. 시작하면 말씀해 주세요. 네. 시작. 오, 4, 3, 2, 1. 땡땡땡 끝. 네. 저 최초로 틀렸네 제가 그러면. 네, 정답 말씀해 드릴게요. 네네네. 인디안 모터사이클입니다. 자. 와! 드디어 틀렸다. 와 이거 너무 어렵네요. 짠. 벌칙 나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게 벌주. 그럼 얘를 먼저 마시면 되는 거죠? 아 이거 뭐가 들어갔어요? 향이 이상한데? 이거 한약? 네, 더덕도 들어갔으니까. 우와!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네네네. 스페셜하게 이제 만들어드리는 칵테일인데 네. 앵그리 라이더에서 그 앵그리버드 생각나서 이제 네. 게임할 때 보면 네.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계란. 그 아 근데 이게 약간 벌주 같아요. 색깔로 이제 열정적인 앵그리 색깔로 드렸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드시고 이름 네. 지어주세요. 네네. 오. 요거는 네 앵라주로 하겠습니다. 앵라주. 네. 오. 네. 와! 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벌주 그 같아. 벌주. 토크쇼 하면서 제가 그렸어요. 뭐예요 이게? 캐리커처인데 네. 그 변호사님 특유의 이제 인디언 보조개도 들어가시고 해서 아. 어때요? 좀 별로신가 봐요? 와 아니 너무 저의 그 화난 아니, 앵그리 웃었는데, 느낌을- 지금? 네. 아 거기 아니 웃은 눈이 거예요. 되게 화가 난 눈이에요 저거 진짜. 요거 저 가져와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네. 아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 술래바퀴는 네, 이호영 변호사를 모시고 네, 이 이륜차 관련된 법리얘기를 엄청나게 들어보면서 개인의 라이딩까지 들어봤습니다. 끝으로 이제 술래바퀴 시청자분들께 네. 구독자 여러분, 그 정찬 배우님께서 서명을 하시는지 안 하는지
좋아합니다. 꼭 합니다.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고 항상 알라보고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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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술래바퀴